학생들이 이 군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일본 학생들을 이제 패게 됩니다. 일제 때 만든 56년에 만든 역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지로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직설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나주를 찾아갑니다. 나주하면 전라도의 전주와 나주 이런 두 지역을 합쳐서 도의를 만들었을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도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뭐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나주도 고유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로서 나주를 주목해 왔고요. 오늘은 제가 주목한 나주의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시죠. 나주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광주, 전남 하면은 5.18이 유명한데 5.18 사건을 증언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이런 폴 코트라이트라는 분이 쓴 5.18 푸른 눈의 증인이라고, 광주 측에서 보면 이 책을 가지고 5.18에 대한 증언한 부분을 주로 주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던데, 이분은 원래 호예원이라고 하는 한센 병력자 농장에 봉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평화봉사단이었어요. 근데 나주에 호예원, 현예원이라고 두 곳의 한센인 마을이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수가 있었대요. 근데 나주의 병원이나 보건소에 이들을 처치할 데가 없어서 이분들을 데리고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려다니다 보니까 광주를 들렀는데 어느 날인가 광주를 들렀다가 발목이 잡히기에 5.18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 현혜원과 호혜원이 유명한 것이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비석들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유경수 여사님의 신사랑 앞에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각하 영부인 고 유경수 여사 송덕비. 이게 일단 이제 이런 말씀드린 순간 아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한국의 정책은, 일제 때 정책은 한센인들을 가두는 거였어요, 무조건. 지금도 일본에 가면 한센인들이 갇혀 삽니다. 섬 같은데. 근데 한국은 이렇게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회에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방 정책을 펼쳐요. 근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이른바 문둥이 나병이라고 불렀죠. 얘들이 애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느껴가지고 또는 물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들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처럼 이제 빌고 다니고 또는 국가가 지급해주는 식량을 먹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유경수 여사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게 돼지, 소, 닭 같은 걸 기를 수 있는 씨동물이랄까요? 씨암탉 같은 걸 준 겁니다. 처음에는 꽃을 줬대요. 예쁜 마음 품으라고. 생각해보니까 꽃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를 마련해줬는데 애들한테.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권리와 기반을 마련해줬고, 그리고 특히 이 현혜원, 호혜원 쪽은 2번 찾아갔답니다. 그 유경서사가 전국에 지금도 88개 소가 있는데 그때 더 많았고요. 그걸 다 찾아갔었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영화 빠삐용 보면 나오잖아요. 한센인 추장한테 딱 이제 악수하니까 내가 음성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음성은 옮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음성 양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싫어하다 보니까 꺼리는 게 있는데 유교사는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 이제 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를 처음으로 인간 대접해줬다라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걸 비석을 만든 거죠. 여기는 지금도 유경수 여사 사망일 때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나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풍경, 스케치인 거죠. 이들을 처치할 데가 없어서 여수까지 그 길을 데려가던 유명한 한센인 시인 중에 한아우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보리필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를 보면은 전라도 황토길을 걷는 내용이 나와요. 왜 걸었냐면 사람들이 차를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철도 태워줬습니다. 철도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태워줬는데 버스나 자가용은 안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철도역까지 걸어간 겁니다. 소록도에서 나와가지고. 그 과정에 쓴 시가 보리필이라는 시고,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게 이 나주고요.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나주 혁신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돼지 냄새 난다고. 뭐냐면 이들이 기르는 돼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혜원, 호혜원은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할 겁니다만 무조건 없앤다고 논사가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 또한 이들 또한 한국인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주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산강을 끼고 있는 참 풍요로운 도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평야인 김제평야, 만경평야와 더불어 이 나주 평야는 엄청나게 좋은 품질의 쌀을 예로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주의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의 남쪽입니다. 광주의 남쪽이고 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목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화순이 있습니다. 즉 광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주는 마한 지방의 일부분으로 옛날에 이제 친미다대라고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목포, 해남,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 이제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친미다래에서 또 떨어져 나왔다 또는 또 원래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던 발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제를 거쳐서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 우리나라의 지명을 이제 한자화하면서 발라, 나자 이 비단 나자에 따서 금성이다 이런 어떤 지명이 붙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성 나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건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나주는 과거의 이름이었던 무진주, 광주 등과 더불어서 후백제 견훤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후백제 수도를 견훤은 이제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두기도 했지만 이 무진주와 이 나주는 정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나주를 왕건이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후고구려 시대 때 왕건이 이 나주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 왕건의 이 나주, 즉 옛날 지명, 당시 지명으로 금성의 점령은 곧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건이 물론 당시에 개경의 호족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업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 점령은 장군 왕건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실적이자 업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건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2인자다 이런 인정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세우는 것이 왕건의 금성 점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 하면은 뺄 수 없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광주 학생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1929년도에 광주에서 목포로 이제 연결하는 이제 기차간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당시에 조선에 있던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땡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광주 그리고 나주 학생들이 이 분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일본 학생들을 이제 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싸움의 도화선이 나주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학생들 간의 그런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광주 학생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나주 영협회 나주 학생 운동 기념관이 있고 이때 싸움이 처음 시작된 1929년 11월 3일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 지금 현재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영산포죠. 네. 영산포 유도 있지만 네. 영산포 홍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말이 많던데 네. 오히려 흑산도 분들은 안 삭혀 드시잖아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생홍어를 많이 드셨죠. 근데 여행자들에게 생홍어는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삭힌홍어를 팔긴 팝니다, 지금도. 예. 근데 본인들은 여전히 드시죠. 생홍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 좋은 걸 왜 삭힌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 삭혀서 파는 대표적인 지역이 영산포인 거고. 맞습니다. 이게 편의 내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뜻하는 게
굉장히 깊숙이까지 바닷배가 들어왔다는 건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동을 할 때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물길, 그렇죠. 그러니까 내륙 수운이나 연안 해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요한 물동량을 해소할 수 있던 건 육로가 아니라 그렇죠. 수로였었잖아요. 그 수로 중에서도 강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배나 뗏목에 다니는 물길은 우리가 보통 강이라 불렀고 물길은 물길인데 배나 뗏목이 못 가는 건 무슨 천이라 불렀잖아요. 그만큼 대비를 해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 대동여 지도에도 그게 다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인데 그때 중요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나주 영산포였던 거죠. 영산강 물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올 수 있었던 지역인데 흑산도에서 아무리 홍어가 많이 잡혀봤자 이걸 혼자 다 처리해 드실 줄 수 것도 있는 아니고. 수요 이제 이 사이즈가 안 되니까 결국 대도해를 찾아간 게 이제 영산포인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삭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산포에서는 생홍어보다는 주로 삭힌 홍어. 실제로 저희를 이제 취재를 가보면 곳곳에서 이제 홍어 삭는 냄새가 나거든요. 지푸라기를 켜켜이 쌓아가지고. 근데 흑산도를 제가 가봤을 때는 대부분 또 생홍어를 드시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지금은 흑산도 주변 바다에서 홍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현재는 연평도나 백령도 일대에서 잡는데 그럼 인천에 가서 위판장에 나가면 되겠지만 인식이 홍어하면 흑산도니까 영광 굴비처럼. 그렇죠. 제값을 받으려면 흑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흑산도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또 그 홍어를 나르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새벽에 이제 위판을 해서 홍어 이제 흑산도 띠를 두르고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대표적인 홍어 산지가 이제 흑산도지만 그거를 거래했던 곳은 영산포였던 거죠. 지금까지도. 물론 근대 이후로 이제 목포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목포 홍어가 이제 또 유명해지긴 했지만 글쎄요. 영산포 홍어를 떼놓고는 한국 홍어 문화를 저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 전라도 남해 출신인데 네. 어릴 때 먹었다가 입이 데워가지고 본인 못 드신다고. 네. 그 정도로 뭐 쓰고 단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영산포에서 홍어 거래되는 게 남쪽인 거죠. 여기 아래쪽. 아래쪽이죠. 영산포 이제 그 기념물들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홍어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도 보여지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철도역은 이쪽에 만들어진 거고. 네. 여기는 현재는 나주 문화재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약간 이쪽은 사람들이 영산포라 그래도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식민지 공간이 잘 남아 있어서 오히려 이쪽을 자주 가게 합니다.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 도로망 자체가 격자형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나주 향교가 있고 이제 금성관이 있는 옛 도시 지역은 이제 자연 지세가 그대로 잘 남아 있죠. 각각 여행하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옛날 영산포역 근처에 있던 일본 건물이고 네. 요 뒤에 가면 요 건물이 영산포 철도관사예요. 네.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약간 영산포 홍어거리라는 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방치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살아남는 것 같고요. 반면 말씀하셨던 영산포 쪽은 꽤 잘 지은 건물들이 그냥 걸으면 막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이 동네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 받는. 네. 그래서 원래 나주하면 읍성이 중심이고 천년간 전라남도 중심이었는데 네. 영산포가 그 기세를 한때 이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영산포가 이제 목포가 일제 때 개항장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른바 쇠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주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네도 죽고 그렇죠. 뭐 강경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완전히 이제 도시 발전사의 큰 축 자체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나주가 많이 쇠락하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레트로한 여행지로서는 또 제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말씀처럼 나주 읍성 주변이 참 좋은데 네. 이 관광지랄까? 레트로 관광지로서 인식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금성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의뢰 공간이죠. 나주 객사에 같이 딸려 있었던 그 의뢰 공간들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 많은 카페나 아니면 옛것을 잘 활용한 공간들 하나둘 늘어서고 있거든요. 정비가 들어오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일제 때 철거되긴 했지만 나주 읍성에 이제 문터라든지 그 읍성 터가 또 좋은 산책로로 정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 사이에 나주를 최근에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 혁신 도시, 사실 이제 전라남도와 광주 혁신 도시인 건데 네. 나주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천년 만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시발적으로 이해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남평읍에서 찍은 혁신 도시의 그림입니다. 이런 벌판 한복판에 갑자기 뜬금없이 신도시가 나타나는 거죠. 네. 저기 한전 건물이고 이번 들으니까 한전이 더 건물이 예쁘게 높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지었고 지금 좀 후회하고 있다고. 지금도 좀 예쁘게 지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가보셨죠, 혹시 시도? 네. 근데 한전 뭐 그렇게 짓고 싶어도 적자도 지금 많고 그렇죠. 해가지고 아마 쉽진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물기를 좀 활용한 관광자원을 고민해도 저는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영산강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보가 있고 해서 완전한 물길로만의 이동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뭐 환승하듯이 물건 환적하듯이 갈아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주 영산포에서 한번 목포까지 나가보는 거, 특히나 목포 고화도까지 가보면 정말 이 영산강의 그 어떤 교통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말 그 풍족한 자원을 갖고 있는 이 전남 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그 조선 수군들이 가장 크게 후퇴해서 머물렀던 공간 중에 하나가 목포 앞바다의 고화도거든요. 왜냐? 거기 있어야 영산강 물길을 활용해서 군량이나 사람이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사실은 뛰어난 풍요로운 곳인데 그거를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인천, 충남 같은 경우도 70년대까지 배가 우선이었잖아요. 네. 고속도로가 80년대 들어서 겨우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는 육로 중심의 교통관이라는 거는 네. 한 50년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홍어 나온 김에 또 이 동네에 가시면 구진포라는 데가 또 장어 예. 이런 장어집 지금도 있고요, 오래된. 네. 저 원래 갔던 게 장어보다는 최초의 호남선 철도 라인이 이렇게 다 터널. 예. 터널이 폐허가 돼서 이렇게 남아있고 네. 바로 옆에 장어집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예전에는 강 따라가지고 속도를 놨다가 맞습니다. 그걸 좋아지고 나니까 좀 개량해 나가고 네. 최근에 이제 호남 고속철도 새로운 개량인 거고 네. 이런 음식 자원도 포함해서 참 자원이 풍부하더라고요. 네. 강 따라갈 때 보이는 풍경이 맞습니다. 모든 강이 그렇습니다만 낙동강, 한강 쪽은 이제 많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섬진강, 영산강 정도는 잘 남아있는 네. 풍경이. 영산강 정말 여행지로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마을들도 전 영산포에 갔다가 이런 마을을 갔었어요. 용성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14년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영산포가 유실돼가지고 새로 마을을 만들고 새마을촌이를 바꿨다고.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름 바꿨는데 이런 마을이 많더라고요. 강에 타격을 받아서 홍수 때 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빼가지고 새로 마을을 만들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봐가면서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의 이동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 영산강이 이렇게 풍부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지분들 말고는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한강 낙동강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법사가라면 한번 파고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게 많구나. 네. 이거는 총독부가 만든 지도인데요. 총독부가 1910년대에 10,000분의 1,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10,000분의 1은 주요 지역만 만들었고, 예를 들어 경성이나 대전 이런 데 만들었는데, 영산포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영산포가 일본인들의 신흥 거주 지역으로서 떴다는 거죠. 번성했던 곳이죠. 건설했던 곳이죠. 영산리, 영산동 예. 있고, 여러분 딱 보이네요. 헌병 중견대도 보이고, 일연종 포교사도 보이고, 강 건너가서 철도가 있는 부분, 네. 영산포역. 아까 보여드렸던 철도 관악청 같은 건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영산포는 이미 뭐 조선 시민 초기부터 중요했고, 뭐 조선 때도 중요했던 곳이고, 네. 그랬던 곳이죠. 여기 비해서 나주는 50,000분의 1 지도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가 역전된 거죠. 나주 읍내하고 영산포의 세력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렇던 영산포가 지금 가보면 또 한적해져가지고 흥망성쇠를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 영산포 몇 가지 풍경을 더 보여드리면 동양 쪽식 주식회사 문서고인데 이게 좀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물 자체는 못 들어가는데 옆에 사무동을 카페를 쓰고 있어서 좀 가보시면은 커피 마시면서 이 건물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번에 가보니까 여름에 가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여러분들 이번 겨울쯤 가시면은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주 같은 곳은 절박함이 있죠. 군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건물이 옛날에 조합 건물이었는데 한동안 베트남 식당 쓰다가 제가 갔을 때는 카페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카페 자체나 식당 자체는 그냥 그렇습니다만 건물 한번 보시면서 영산포의 홍어 관련이 산업이 흥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도 잘 짓고 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등대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바다다 보니까 예. 좀 읽어볼까요? 350리 굴비처 나주에 이르러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까지는 배로 오는 거고 바닷배로 그래서 갈아타고 이제 강배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데가 원주도 그랬고 네. 그런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배들이 여기까지 들어올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배와 다르게 그 당시에 흘수선이 상당히 낮은 그렇죠. 평저선이었잖아요.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여기 힘들게 뭐 그때는 엔진이 없으니까 힘들게 어떻게 왔을까 하지만 하루에 2번씩 공짜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밀물이 쫙 밀어주면 밀물과 함께 조금만 노져 놓을 수 있고 또 나갈 때는 썰물의 힘을 또 빌어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대단히의 배들도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이 밀물로 밀려왔다가 다음 기다릴 때까지 머물러 다니는 그 도시에는 여관이 번성한. 그렇죠. 주막이나 여관이나. 나주 읍내는 뭐 충분히 읍사원 걸어보시면 훌륭한 곳이라서 제가 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논쟁거리기도 하고 흥미로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일제 때 밖에 나갔다 통조림 공장입니다. 소고기 통조림 만드는 곳인데 여기 사무동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풀콤비라고 자신들이 이때 동물을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다 보니까 동물들의 혼을 위로한다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지금도 전국에 수의대에 가면 있죠. 네. 콤비라는 게. 서울대 그렇죠. 그 의대에 가도 희생동물 공양탑이라는 게 세워져 있는데 네. 참 보면은 좀 아이러니컬하긴 해요. 인간 목숨은 소중히 하지 않았으면서 동물을 희생에 대한 어떤 그 넋을 기린다는 게 참. 그게 약간 불교 문화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하는 식민지 때부터 오는 풍습이기도 한데, 네. 일설에 따르면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에서 소고기를 넣고 살코기를 넣고 남는 부속들이 생긴다. 네. 요거를 조리하기 시작한 게 나주곰탕의 탄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선시대부터 소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에 대해서 생각도 있어서.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하루에 이제 도축할 수 있는 소 두수를 딱 규정해 놨을 정도로 중요한 농기구이자, 그러니까 트랙터 역할을 했으니까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진 않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제 나주에서도 그 나주 곰탕의 이제 시원이 거기서 왔다는 게 꼭 나주 곰탕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 돼지의 그 삼겹살도 솔직히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외국인들이든 한국인들이든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안심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안심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팔고 남은 가장 그 당시에 좋지 않은 부위라고 생각했던 섞여 있는 기름 많았던 삼겹살을 한국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많이 먹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거기서 몰랐던 맛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삼겹살을 수입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나주 곰탕도 어떤 면에서 눈물의 음식일 수 있겠지만 이걸 나주 곰탕으로 재해석해낸 건 또 나주 분들이고 거기서 새로운 또 식문화를 탄생시켜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뭐랄까 끊이지 않는 지칠 줄 모르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또 읽혀지는 음식에 대한 음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잊혀지는 예. 것 같습니다. 생의 의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통조림 공장 가시면은 지금은 일부 공장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통조림은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못 들어가는데요. 그 앞에 가면 이렇게 답사가 사이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통조림, 한국 김치, 네. 황도, 이게 이제 한동안 이제 화남식품인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일본어로 화내고 있는 식품이라고. 그 화남을 이거 직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 꽤 답사가 사이에 유명합니다. 가보시면 이거 충격탑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보시길 바래요. 육상에서 조금 외곽이 있는데 나주곰탕은 한국 음식 문화에서 꽤 중요한 중요하죠.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걸 본인도 인정하시니까 이런 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존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그 뭐 여러 이제 업소들이 있긴 하지만 두 집이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면 여기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막 서로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두 집도 맛있지만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집들도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게 되시면 꼭 유명한 데만 가지 마시고 지역민들이 가시는 곳들, 일단 밖에서 봤을 때 손님이 좀 많다 싶은 곳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책에 나온 거 따라하지 말고 네. 블로그 따라하지 말고 네. 사람 많은 데 가야죠. 예. 원래 모르는 데 가면은 그 현지인들 가는 데 따라가는 게 좀 맞습니다. 예. 블로그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식당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리뷰 올려주면 그렇죠. 뭐 음료수 하나 줍니다. 맞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블로그가 사실은 좀 혼탁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예. 지금 나주는 대표적인 농업 생산지 나주 쌀, 나주 배가 유명한 지역으로 이 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주의 이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0곳이 선정이 되는데 이 나주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와
광주가 힘을 합쳐서 이제 당시에는 한 개 지역당 10개 도시를 원칙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주, 전남은 그때 협의를 해서 각각 20개 도시를 한 군데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몇 개의 도시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쟁 끝에 광주, 전남 혁신 도시가 나주로 결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전되는 공공기관 중에 굉장히 큰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전, 또 농어촌, 공사 뭐 이런 어떤 큰 공공기관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진 혁신도시가 나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주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발전 동력을 이제 찾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혁신도시 있는 기관들과 더불어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한전 등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밸리, 에너지 지금 특구를 나주에서 아주 야심차게 전라남도와 함께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한전 협력 기업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류 실정화 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전남과 더불어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관련된 기업이 R&D가 되고 한다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나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이 나주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직류 실정화 단지를 유심히 보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의 또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에서 지금 현재 야심차게 하는 것들이 이 나주의 이런 어떤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푸드 테크를 활용하는 가칭 푸드 업사이클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 테크를 활용하는 이 푸드 업사이클 사업은 이 푸드 사업의 어떤 밸류를 올릴 뿐만 아니라 또 부산물을 지금 현재는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에 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저는 잘 하는 것이 지방도시, 우리 고장을 저는 살릴 길이라고 봅니다. 나주는 이렇게 혁신도시를 논 한복판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게 광주와 나주 사이에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조금 상황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임대가 곳곳에 붙어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보면 성인용 음악교실이 그렇게 성행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온 분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밤에 평일에 할 일이 없어서 음악 공부에 매진하신다고. 조만간에 혁신도시 출신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도시는 만들어놨는데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는 그들에게 알맞은 문화생활이든 그런 정신적인 여유를 아직은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대가 인기가 좋대요. 이게 혁신도시가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인데 여기가 인기가 있을 만큼 아직은 좀 완성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는 원주처럼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나주라든지 김천, 구미처럼 아직 좀 황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나주시든 김천, 구미시든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카페가 있어서 꽤 인기가 좋더라고요. 건축가분이 상 받은 카페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제 혁신도시 아는 지인도 제가 가면 꼭 이 카페로 데려가더라고요. 직원들을 많이 머물고 있고 이런 카페가 많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나주는 당연하게도 철도가 중요합니다만 호남선과 경전선이라는 두 개의 열차가 있죠. 그 중에 대단히 유명한 문화재급의 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남평역입니다. 나주구 남평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순 사건 때 일제 때 만든 역이 없어진 다음에 56년에 만든 역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꽤 이 역만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딱 벚꽃 필 무렵이었는데 저녁에 가서 색깔이 좀 안 드러나긴 합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화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안 알려진 역인데요. 고막원역이라고, 이건 호남선 쪽입니다. 고막원역의 철도 관사인데 이거는 철도 업계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역 관사인데 화장실을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만들었을 건데 일제시대 때 남아있는 게 여기 하나일 겁니다. 이거는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화장실이에요. 약간 말이 좀 어폐했습니다만, 근데 아직 철도 관계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그냥 애호가 사회만 알려져 있어서 이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놔주시든 국가철도공단이든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도시인 보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